예, 안녕하십니까. 꿈꾸는 몽상가입니다. 오늘은 이건희 에세이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27번째 시간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책을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볼 거고요. 이건 회장은 이제 뭐 고인이 됐지만 이 책 뒤에 보면 지금 세계는 말 그대로 세기 말적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세계 말에는 반드시 큰 변화가 있다. 아마 인간은 심리적으로 10년, 100년의 시점을 주기로 하여 뭔가 다른 위기의식을 느끼는 모양이다.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 냉전 구도가 와해된 이후 세계는 새로운 통합의 원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과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미국이 유일한 주도국으로 부상했으나 그 위력은 예전만 못하다. 때문에 세계 정치 구도는 각국의 정세에 따라 그때그때 변하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유럽 연합이라는 기존 개념이 아닌 경제력을 축으로 적과 동제 개념 없이 복잡한 모습을 얽혀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뒤에 사파로 되어 있는데요. 예, 오늘은 뒤에 소제목으로 1등의 여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년 세계 청소년 축구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브라질 팀에 무려 10대 3이라는 큰 점수차로 지는 장면 TV 중계를 통해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렸을 것이다. 그 경기를 보면서 나도 속이 상했지만 한편으로 2등은 항상 바쁘지만 1등은 여유롭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 그날 운동장에서 볼을 쫓아 온 힘을 다해 쫓는 쪽은 한국 선수들이었다. 반면에 브라질 선수들은 여유롭게 마치 장난하듯 게임하면서 경기가 전개될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볼이 올 곳으로 먼저 가 자리 잡고 있다가 별로 힘도 들이지 않고 골을 넣는 것이었다. 사회생활에서도 남보다 바쁘게 열심히 일하면서도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이와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여유가 많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들은 한가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당장 시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해두는 습관이 있다. 경영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다. 뒤처지는 기업은 대체로 문제가 눈앞에 닥쳐서야 허겁지겁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앞선 기업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유로 보이는 것이다. 지금의 경영 환경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빨리 변하고 있다. 고객의 욕구는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자고 나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비로소 대응책을 강구하는 경영은 언발에 오줌 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초인류 기업이란 앞일을 예측해서 거기에 맞게 준비하는 문제 정의형 기업이다.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문제 해결형 기업은 결코 초인류 기업이 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다가올 문제를 사전에 정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기업이라면 초인류 기업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환경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답까지 제시하는 데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우리 기업 사회에서는 추가적이라는 단어에 매우 인식한 편이다. 지식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모두 낭비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기업 대부분으로 하여금
초인류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인지도 모른다. 네, 2장 1등의 여기에서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남보다 바쁘게 일하면서도 실패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가해 보이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 시급하지 않더라도 사전에 준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성공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개인도 그렇지만 기업도, 앞선 기업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 놓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여유로 보이는 것이다. 결국은 사전에 준비를 해놓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에 대해서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다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플렉시블하게 여유롭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다가올 문제를 사전에 정의하고 대응책을 마련해 두는 기업이라면 초인류 기업의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남다른 기술로 승부, 또 다른 챕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기술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컴퓨터가 체스 게임에서 인간을 이기는가 하면 통신망의 발달로 집에 가만히 앉아서 회사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다. 아마도 우리가 과거에 꿈꾸었던 대부분의 것들이 상용화됐거나 개발 중에 있을 것이다. 이렇듯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다 보니 기술이라면 시대를 앞서가는 최첨단 기술만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첨단 기술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세계 1등 기업이 반드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니다. 기술 경영이 최근 기업들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있지만 기술 경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기술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나는 기술 경영의 요체를 끊임없는 첨단 기술의 도전과 남과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연필을 손으로 깎는 어린이가 드물다고 한다. 모두가 연필 깎기를 사용하는데 혼자만 손으로 능숙하게 깎는다면 이것도 훌륭한 기술이다. 세계 최고의 호텔이 되려면 첨단 시스템이 전산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전산 시스템이 훌륭해도 프론트 직원이 고객의 이름 철자 하나만 잘못 입력하면 그 고객에 대한 정보는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내가 아는 어떤 호텔은 도어맨부터 시작하여 모든 직원이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신호로 고객이 단골인지 아닌지, 고객의 취향이 어떤지를 주고받는다. 한참 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도요타 자동차의 간판 방식이라고 것도 알고 보면 간판이라는 조그만 카드를 가지고 부품과 재고의 흐름을 조절하는 것이다. 수고의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때 일본 기업들은 간단한 카드 하나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 우위에 섰던 것이다. 나는 기업 경영에서 생산,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판매, 격리, 노무관리 등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모든 경영 활동이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박사과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연구해서 개발한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호텔 직원과 도요타 자동차 직원들의 차별화된 숙련 기능도 훌륭한 기술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초 연구가 부족하고 자금 여력도 충분하지 않은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인류 기업들과 첨단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기업들이 나름대로 차별화된 기술을 가질 수 있다면 세계 시장에서 우리 몫을 제대로 차지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언젠가 젊은 이들에게 큰 인기가 있다는 맥가이버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주인공이 아무런 첨단 장비도 없이 훌륭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마치 맥가이버처럼 누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발생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 경영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개인이든 회사든 뭔가 어떤 정의나 자체적인 개념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경영의 요체를 남과 다른 차별성을 확보하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참 동안 사람들의 입에 우려되는 도요타 자동차 간판 방식 TPS라고 하는데요. 간판이라는 조그만 카드를 가지고 부품과 재고의 흐름을 조절하고, 그런 도요타 자동차와 서구의 예를 들어 스폭스바겐, 벤츠, BMW, 미국 빅3 포드, GM, 그리고 그런 그 자동차 회사들하고의 어떤 그런 기업들은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간단한 카드 하나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 우위에 섰습니다. 결국은 그 기업 경영에서 생산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판매 경리 노무 관리 등 투입물을 산출물로 바꾸는 모든 경영 활동이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이 되네요. 이상으로 꿈꾸는 몽상가였습니다.